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새벽 1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내용을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냐 물어보면 거의 뭐 답변을 못하고 비상계엄은 나쁜 거다.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거대 야당이 완전히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떻게? 국회 폐악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입법 폭주인데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법 폭주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단을 위해서, 자기들의 카르텔을 위해서 이런 폐악질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입법 구태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대한민국의 역사상 70년 역사상 탄핵 폭주라는 것은 최악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뭐 3번째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뭐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또 뭐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 탄핵시켰다는 겁니다. 탄핵시켰다. 검사들 탄핵. 이제 뭐 판사들까지 그냥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폭주. 거기에다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해하고 있다. 바로 리스크 방탄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이것이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 검사 시절부터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다. 이것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부정선거를 외쳤죠. 사전선거에 부정선거가 있다. 이거 없애야 된다.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외쳤는데 본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여당들의 그 폐악질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그 행태를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 참 대단한 위대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뭐가 아쉬워서 부정선거를 밝히겠습니까? 자기 임기 채용은 그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각오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뚝심 있고 용감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북 주사파 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에도 간첩들이 있습니다. 각 부처에 고정 간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침탈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이거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지금 가다가는요 대한민국 침몰입니다.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박탈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없는 체제 전쟁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옛날 고검장도 하셨죠. 탄핵 법정에서 승리한다. 이런
SNS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졌어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오늘 그 법조인들하고도 이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란수계라는 것이지. 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자. 주관적으로 이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판단하자 했는데 역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나 분명 충격적이지요. 그러나 그 행위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했습니다.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제가 이미 형법 81조에 국헌 문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2~3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 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17년이죠.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가 되고 법리를 따지는 것이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요, 국민들의 여론재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리대로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리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세월호 구조를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미래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추워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한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국회의 폐악질이다. 거대 야당에. 그리고 부정선거 관리가 부실하니까 그걸 파헤쳐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 국헌 문란한 것을 유지하겠다. 헌법 수호, 국헌 유지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며 지금 정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172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에? 거기에 52명이 이 가짜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시킨 가짜 국회의원이 52명이나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 21대 국회의원은요, 다시 선거해야 돼요. 다. 무효로 해가지고 다시 선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주 이 석동현 변호사가 예리한 분석을 했네요. 여러분, 이 내란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문란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중앙대 그 헌법 교수 있죠, 이인호 교수하고요, 경희대 허영석자 교수가 이거는 국헌문란이 아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말씀도 드렸고요. 저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8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저도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